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와 이 FSD 베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사실 제가 좀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편을 들 생각이고요. FSD 베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많이 던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 채널이고요. 저의 의견을 공유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정보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테슬라의 팬이고 일론 머스크의 팬이지만 이 FSD 베타에 대해서는 좀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런 논문도 몇 개 또 그냥 읽어보고 현재 그런 자율주행 데이터셋을 좀 봤는데, 과연 이런 로보택시에 준하는 거를 현재 레이더 없이 정말 퓨어 비전으로 가능할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테슬라 팬분들에게 비판을 받을 것 같지만 그냥 솔직하게 제가 오늘 그냥 공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링 컴퍼니인데, 저는 이 기사들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많은 기사들이 보링 컴퍼니가 뚫은 지금 라스베가스의 터널을 뚫었죠. 그리고 심지어 이걸 개통을 했습니다. 벌써. 아니, 뚫은 지가 언젠데? 참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회사들은 참 성과를 대부분 대체적으로 너무 빨리빨리 냅니다. 전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메이저 언론사들은 이 보링 컴퍼니에 대해서 굉장히 보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벌써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지금 이 터널에 지금 돌아다니는 차들은 당연히 이제 테슬라 차량들이고요. 그게 속도가 35마일 per hour입니다. 그러니까 30마일이 한 48km per hour니까 뭐 한 50 후반, 60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과거에 제가 이 보링 컴퍼니에 대한 영상을 많이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거기 보면은 엄청 빠르죠. 이제 오토파일럿과 그리고 시속 100마일이 넘는, 그래서 되게 혼잡한 구간을 미친 듯한 속도로 뚫고 가는, 그게 이제 보링 컴퍼니가 내세운 장점인데, 지금 개통했는데 35마일 per hour가 뭐야? 이거 100마일은 간다고 내가 약속을 했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개통된 터널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지금 일제히 다 비판을 하는데, 이제 막 개통을 했고요. 지금 공사한 지 지금 첫 번째 터널은 2019년 11월에 뚫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달 만에 첫 번째 터널을 완성했고요. 두 번째 터널은 심지어 이거 한 5, 6개월이면 터널 하나씩 지금 공사 구간을 지금 완료하고 있거든요. 미친 듯한 속도입니다. 거기다가 원래 계획은 다른, 지금 이 라스베가스나 지금 이 시가 다른 회사들하고 이런 입찰 경쟁을 했을 때 그 정도를 뚫으려고 하면 뭐 못해도 이니셜 페이먼트입니다. 보통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돈이 더 들기 마련이죠. 못해도 $200 밀리언 이상을 지불한다든지,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만약 이걸 지하철을 놓는다든지 대중교통을 놓는다고 했을 때 땅 밑으로요,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 보링 컴퍼니는 콜랑 $50 밀리언, 이거 좀 과장 보태서 지금 돈이 더 추가로 더 들었다 할지라도 뭐 다른 부대 비용을 해도 못해도 이건 반땡이죠. 그 정도로 싸게 뚫었고, 그리고 지금 저 구간이, 공사한 구간이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실제 거기 계신 분들이 기사 댓글로 이야기하면 원래 붐빈답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러니까 실제 저속도로만 가더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들인 돈과 나온 성과가 이미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로 밝혔듯이 이제 뚫은 겁니다. 이제. 그리고 정말 공사를 미친 듯이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보링 컴퍼니 안에 테슬라 차량들은 특수하게 특화된 오토파일럿과 속도가 증진될 것으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점차 이제 늘려가겠다는 거죠. 아직은 지금 첫 번째 단계니까.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단계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게 굉장히 포텐셜이 있으니까 좋은 쪽을 봐야 되지, 너무 기존 언론들이 너무 보링하다고 일제히 비판을 해서 좋게 쓴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테슬라가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까는데도 참 보링 컴퍼니가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낼 줄은 저는 기대 이상이기 때문에, 역시 어떻게 기대하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칠 듯한 보링 컴퍼니의 빠른 이런 개통, 그리고 정말 싼 가격으로 지하에다 이렇게 정말 인프라스트럭처를 깐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언론사와 달리 정말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 아직 뭐 보링 컴퍼니가 비상장이지만 참 눈여겨봐야 될 회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는 계속 트위터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합니다. 예, 트위터에 이제 4월이죠. 이게 좀 많이 미뤄졌는데 4월에는 아마 FSD 베타가 대대적으로 풀린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트윗을 어제 날렸는데 엄청난 임프루브가 있을 거고 이제 레이더나 다른 센서는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원가 절감도 되고 컴퓨테이션 파워나 여러모로 이제 비전만 관리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많은 센서를 쓰게 되면 컴퓨터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웨이모가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뭐 다 근데 좋긴 한데 엄청난 임프루브가 될 것 같다. 뭐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이 지금 AI, 그러니까 로보택시 총괄자인 안드레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특히 머신러닝 연구하시는 분들의 막판 그 변론이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컴퓨테이션 파워를 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일들이 많은 데이터와 질이 좋은 아주 하이 퀄리티의 데이터를 피딩 시키면 뭐 결과가 나아지는 건 맞는데 이건 굳이 자율주행적인 게 아니라 어떠한 머신러닝 프로젝트에 다 닥치면은 이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제가 투자자로서 뭐 혹은 뭐 연구가로서 원하는 대답은 그러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지, 얼마나 퀄리티를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투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라는 거죠. 뭐에 벽이 막히면 굳이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모든 머신러닝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컴퓨테이션을 주세요. 그리고 연구라는 건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 전까진 모릅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답변은 모든 이 다 막혔을 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대답이 있으면은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텐데 나아지긴 하겠지만 과연 이제 로보택시나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계속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계속 논문도 보고 실제로 학계에서는 테슬라만큼의 데이터는 없지만 뭐 오픈 데이터셋이 다 있습니다. 웨이모도 최근에 깠죠. 그리고 내셔널 랩 미국의 국책연구소라든지 이제 연구용으로는 이걸 할 수 있는 지금 데이터셋이 10개도 넘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자신의 데이터셋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런 현재 연구용으로 쓰이고 있는 데이터셋을 보면 아직까지도 오토 태깅이라든지 테슬라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사람이 일일이 태깅을 해야 되고 여전히 사람이 많이 개입이 돼야 되고 최근 이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논문들을 보면은 상당량 발전을 해서 인간이 운전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지만 자율주행적인, 그러니까 로보택시로 갈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FSD 베타가 뭐 많이 유튜브에 영상들이 나오지만 이게 한적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런 한적할 때는 정말 잘 되지만 과연 이런 시내라든지 혼잡하거나 조금만 그렇게까지 혼잡하지 않으려도 변수가 좀 생기는 것에 있어서 과연 비전만으로 대응이 가능할까 좀 우려스러운 면들이 생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테슬라의 앞날을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좀 더 이렇게 논문들을 보니까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나눔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한 저는 전문가가 자율주행 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그냥 논문을 읽어본 걸 쉐어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이것에 대한 반론이나 비판적 댓글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신 이 모비라이는 그럼 뭘 하고 있냐, 경쟁사들. 지금 제가 테슬라의 미래를 밝게 보는 거는 뭐 자율주행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경쟁사라고 딱히 낫냐. 뭐 웨이모 지금 뭐 CEO 사임하고 그 밑에 원래 있던 기술 엔지니어링 분들이 지금 사실상 이제 코 CEO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경쟁사들도 그렇다고 해서 뭐 비전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자율주행은 잠깐 사이드로 밀어넣다 할지라도 중국에서 이런 미친 판매량,
매번 작년에도 제가 테슬라의 미래를 밝게 보는 게 이런 전기차 판매량을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때마다 올해는 달라질 거다. 뭐 그런데 뭐 지금 뭐 현대기아차는 안방에서도 지금 털릴 것 같고, 근데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다 똑같죠. 결국 테슬라가 물량을 공급하게 되면 결국 그 나라에서 제일 잘 파는 전기차가 그때 물량을 투하할 때만 이제 탁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고, 심지어 중국도 이러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중국 시장도 여전히 어마무시한 말도 안 되는 month over month로 거의 100% 이상 이게 증가되고, 모델 Y의 엄청난 인기? 이러니까 경쟁사가 이렇게 없으니까 뭐 물론 진짜 이게 바이든의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에 정말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이 좀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서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지, 미국 내에서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 가격을 지금 보면은 스탠다드 레인지는 또 한 500불 올렸고요. 롱레인지, 심지어 롱레인지 올휠 드라이브는 1000불을 올렸죠. 이거 지금 기사 재탕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몇 번을 올렸는지 한 4번째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제자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가격을 올린 거죠. 퍼포먼스도 또 1000불을 올렸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는 가격을 픽스했지만 롱레인지는 이제 심지어 5만 불이 넘었습니다. 뭐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지금 현재 인프라, 슈퍼차저라든지 이런 환상적인 주행 보조 장치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차는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쟁 상태가 없으니까, 물론 뭐 원자재 값이 올랐다는 의견도 있지만 글쎄요.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그만큼 그래도 잘 팔릴 거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가격을 깎을 때마다 이제는 차가 안 팔린다는 비판적 여론을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잘 팔린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분들의 이론대로라면. 이 정도로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잘 팔리지만, 모빌아이로 돌아오면, 이거 보십시오. 뒷트렁크에 지금 모빌아이가 최근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뭐 로봇택시가 된다 하지만 기사 내용을 잘 보면은 뭐 2030년이라든지 빨라야 지금 이제 HD 매핑을 이용한 건 2024년, 2025년입니다. 그리고 모빌아이도 인정을 합니다. CEO가 나와서. 아직은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이런 장비들이. 물론 모빌아이는 비전만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이다 모든 면에서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비싸다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만으로 할지라도 지금 이 뒤에 있는 트렁크에 이런 컴퓨터라든지, 그러니까 가격이 상당하지만 앞으로는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그냥 기대죠. 여기도 거기에 뭐 뚜렷한 가이드가 없습니다.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 그냥 가격이 내려가겠거니 그냥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이라면 3년 뒤, 4년 뒤 일은 모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직 경쟁사들이 뭐 딱히 뭐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모빌아이도 헤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모빌아이도 역시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웨이모는 반드시 로봇택시를 성공하지 않으면 위험한 처지지만, 모빌아이도 이게 제 생각은 이게 로봇택시를 런칭한다고 하지만 쇼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빌아이는 제조사를 파트너로 다 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주행 보조 장치는 현대나 BMW, 뭐 벤츠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들이 자체 개발한 게 100% 자체 개발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한 10% 했다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모빌아이의 센서와 칩을 가져가서 좀 튜닝을 한다든지 이걸 좀 자신만의 입맛대로 좀 조합하는 거지, 결국 기본은 다 모빌아이가 깔아준 거를 가지고 다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빌아이가 이런 것들을 런칭해서 좀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면 이걸 사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테슬라라는 이미지 메이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모빌아이도 아직은 로봇택시 런칭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기도 멀어 보이고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딱히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제가 여러 데이터셋을 얻는 과정들이라든지 논문들을 보면은 이거는 쉽지 않겠다. 그렇지만 사람이 운전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잘 도와주긴 하겠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는 꽤 완성도 있는 것을 퓨어 비전으로만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로봇택시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